100억을 주고도 갖고 싶은 물질이 뭐냐 하면은 저는 세로토닌이라고 말할 거예요. 뭐 영양제로 만들어가지고 막 먹으면 되겠네? 그러면 안 돼. 고기를 드세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박수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100억을 주고도 갖고 싶은 물질이 뭐냐 하면은 저는 세로토닌이라고 말할 거예요. 세로토닌이 뭐길래 이러나 이 사람이. 세로토닌은 우리 몸의 치유 물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로토닌 사실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더 잘 만들 수 있느냐를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영상 보면은 100억 번다. 100억 벌어. 아니 뭐 세로토닌이 뭐길래 이 사람이 이러나 싶으실 텐데, 세로토닌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화학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궁금하잖아. 세로토닌이 우리 몸에 분포되어 있는 곳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뇌, 그 다음에 위장관, 그리고 혈액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군데 중에 사실 세로토닌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게요? 위장관에 거의 90%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하냐, 이렇게 막 소화가 잘 되게끔 장을 움직이는 역할을 해요. 세로토닌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러면은 설사를 또 좔좔좔 할 수도 있습니다. 혈액 속에는 왜 있느냐? 지혈작용. 우리가 피를 막 철철철 흘리면 안 되니까 이 피가 굳게끔 만드는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세로토닌이 그렇게 좋으면 그 뭐 영양제로 만들어가지고 막 먹으면 되겠네? 에이, 그러면 안 돼. 왜 안 돼? 왜냐면요, 뇌 속에 유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촘촘한 이제 그물막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세로토닌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뇌 세포가 만들어내는 것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 세로토닌이 뇌에서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신경세포와 세포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하는데, 우리 뇌 속에는 이런 물질이 무려 50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이 세로토닌은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 중요하냐? 첫 번째가 바로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 대표적인 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막 짜릿해, 막 으아 이런 쾌감이라면, 이 세로토닌은 좀 편안한 행복감이에요. 편안하다, 충만하다, 안정된 행복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부족하면은 우리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불안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좀 안정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결핍되면은 막 불안 초조해서 불안장애, 공황장애, 강박증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식욕 조절, 구역, 구토에 관련이 있습니다. 뇌 속에 시상하부라고 하는 곳에 작용을 하면은 이제 막 갑자기 입맛이 너무 당긴다든지, 아니면 아예 식욕이 없다든지, 이런 섭식장애, 식이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거식증 환자분 중에 음식을 먹으면 자기와 뜻과 상관없이 막 토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것도 바로 이 세로토닌이 부족할 때 생길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수면과 각성에 관련합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막 어떤 날 굉장히 개운하고 막 상쾌한 느낌 들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게 세로토닌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어떠냐? 찌뿌덕하고 잠도 안 깨고 너무 피곤해. 아침에 잘 못 일어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세로토닌이 우리 뇌의 운동신경과 관련된 곳에 작용하면은 표정을 짓는 근육과 자세를 유지하는 근육에 영향을 줘서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은 표정이 안 좋아져. 무표정. 그다음에 이렇게 막 자세도 꼿꼿하게 안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사진이 교과서에 실린 우울증 환자의 사진이거든요. 아까 우울증이 세로토닌이 만성적으로 결핍될 때 발생한다고 했죠. 이 우울증이 있을 때 분 어때요? 표정도 이렇고 막 힘도 없다가 우울증 좋아지니까 확 웃잖아. 이게 바로 세로토닌의 역할인 거예요. 마지막, 세로토닌은 통증을 줄여줍니다. 참 이게 너무 중요한데,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너무 아파.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
그래서 우울증 중에서도 우리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특히나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고 호소를 많이 하시는데 바로 이것도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또 있어. 세로토닌은 충동성을 조절합니다. 세로토닌이 모자란 사람들은 뭔가 화를 주체하지 못해요. 굉장히 불쾌하고 막 짜증나고 예민해지면서 폭력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폭력적인 사람이나 분노 조절 장애를 치료할 때 세로토닌을 높여주는 항우울제를 치료하기도 해요. 와, 세로토닌 장난 아니죠. 이러니까 제가 100억을 주고도 꼭 있어야 되는 물질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 이 좋은 걸 몰라. 어떻게 하면은 이 세로토닌을 내가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생성도 많이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데 너무 쉽고 간단해서 누구라도 따라할 수 있어요. 끝까지 집중해 보세요. 그 첫 번째가 밤에 잘 때 커튼을 활짝 열고 주무세요. 이 세로토닌은 사실 아침에 해가 뜨고 나서 합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밤에 잠을 자면은 생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햇빛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오전에 햇빛을 받아야지만 세로토닌이 잘 생성된다. 아시겠죠? 커튼을 열고 자라고 하는 거는 아침에 우리 뭐 한 7시 이럴 때 알람 쫙 듣자마자 너무 상쾌해 하면서 일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좀 있다가 한 5분 정도 이렇게 뒹굴뒹굴 거리면서 잠이 깨게 되는데 그게 바로 햇빛을 보면서 세로토닌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좀 더 개운하게 각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침에 꼭 커튼을 열고 자지 않더라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저는 반지하 사는데 어떡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쬐셔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암막 커튼을 밤에 해야지 잘 자는데 저는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은 자고 일어나서 커튼을 걷으세요. 꼭. 그러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그러면 빛이 잘 안 들어와요. 형광등을 좀 켜놓으면 안 되나요? 그거는 아쉽지만 좀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로토닌이 활성화되는 조건은 그 조도가 2500럭스 정도 되는 그런 빛을 5분 이상은 쬐야 되거든요. 근데 밖에 햇빛은 보통 대낮에는 10,000럭스까지 되고요. 저녁에 해질녘에는 1000럭스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떠서 해지기 전까지 그때까지만 효과가 있고 형광등은 아무리 쨍쨍한 것도 50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 리듬 운동을 해보세요. 리듬 체조 같은 거 하라는 건가? 그거 아니고요. 우리 하나, 둘 이렇게 구령에 맞춰서 하는 것은 다 리듬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걷는 거 너무 좋고 조깅 괜찮고 계단 오르기, 수영하기 다 괜찮아요. 심지어는 심호흡도 괜찮고요. 노래를 약간 리드미컬하게 부르는 거, 랩을 한다든지 글을 읽는 낭독을 하는 것도 다 이런 리듬 운동에 속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출근할 때, 등교할 때 햇빛 보면서 걸어가지고 등교하는 거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세 번째, 꼭꼭 씹어 먹기. 와, 이건 뭐야? 이거 너무 뻔한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꼭꼭 씹는 운동 자체도 우리 리듬 운동 중에 하나고 세로토닌 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밥을 좀 챙겨 드시는 게 더 좋겠죠. 또 드실 때 한 20번 이상 꼭꼭 씹어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침밥을 못 먹을 때도 많은데 출근할 때마다 좀 껌을 씹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상하게 좀 잠이 깨더라고요. 실제로 왜 야구 선수분들도 이렇게 껌을 씹으면서 긴장을 풀기도 하죠. 이게 다 세로토닌이 활성화돼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자, 네 번째. 이거 또 나왔어. 심호흡을 하세요. 우리 어떤 분이 댓글에 선생님 심호흡은 정말 뭔가 무림의 고수 중에 끝판왕인 것 같아요. 뭐든 다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심호흡도 약간 이때는 이 구령에 맞춰서 할 수 있게 좀 리드미컬하게 리듬 운동처럼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숨을 좀 크게 이렇게 들이신 상태에서 아랫배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내쉴 때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끊어서 내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편안하게 쉬면 됩니다.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이거. 한 1분에서 5분 정도 반복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저도 연습 좀 해야겠어요, 이거. 자, 그 다음 방법. 소리 내어서 글을 읽어보세요. 뭔가 집중이 안 되거나 막 초조해지거나 막 짜증이 날 때, 그럴 때는 한번 소리 내서 글을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 소리 내서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전두엽에 혈류량이 많아져서 집중력이 더 높아지는데, 거기다가 세로토닌까지 활성화되니까 사실 일석이조죠. 능률이 굉장히 오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방법. 목 돌리기 운동 한번 해보세요. 또 뭔 소린가 싶으신데, 저도 이제 컴퓨터로 막 이렇게 문진을 많이 하니까 진짜 여기에 너무 결려요. 그리고 우리가 긴장을 하거나 초조해지면은 이 목빗근, 그다음에 뒤에 이 삼각근 같은 것들이 쫙 뭉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이제 풀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나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걸 할 때 아까 리듬 운동, 구령에 맞춰서 하랬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목 운동만 해줘도 세로토닌 활성화도 되고 뭉쳤던 근육도 풀어지고 일석이조. 마지막 방법입니다. 힘들 때는 여러분 고기를 드세요. 얘도 무슨 소리냐. 제가 최근에 이걸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웃겼는데 힘들 때 우는 자는 365, 힘들 때 참는 자는 265, 힘들 때 먹는 거는 6류다 라는 문구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고기라고 하면은 이제 아미노산이 들어있거든요. 아까 세로토닌은 우리 몸에서 생성이 돼야 된다고 했죠. 근데 그 필수적인 재료가 바로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생성되지가 않아서 반드시 음식물로 섭취를 해줘야 하는데,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는 게 이 육류 그리고 콩 유제품이에요. 게다가 한 가지 더, 이게 만들어질 때 꼭 필요한 게 또 비타민 B6라고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 B6가 바로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많이 들어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힘들 때 그때 건강한 음식을 꼭꼭 씹어 드시고 햇빛 많이 보시면 너무 좋겠죠. 자, 여러분 어때요? 세로토닌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을 텐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물질이었고 이렇게 쉽게 활성화시킬 수 있다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100억을 준다면은 이걸 갖고 싶다라고 했지만 사실 100억, 1000억, 1조를 줘도 이 세로토닌을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미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귀한 것을 만들어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들 따라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저도 여러분도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우리 세로토닌을 뿜뿜뿜 활성화시키는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정신건강에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정신과의사 박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